안녕하세요. 몽중설화입니다. 오늘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짜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요. 특히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놓으세요.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신통한 장님 점쟁이.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길석이라는 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지만 신기하게도 남의 운수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길석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앉곤 했죠. 오늘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그러면 길석은 그 바람 소리로 날씨를 맞췄어요. 비가 올지 맑을지 신기하게도 틀린 적이 없었죠. 길석이가 농사짓기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씨를 뿌렸더니 정말 대풍년이 들었네. 농부 박서방이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나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우리 딸 혼담도 길석이가 올해 봄에 좋은 인연이 온다 했는데 정말 훌륭한 사위감이 나타났어. 아낙네들도 수군거리며 길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길석의 말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일이 정확할 수가 있지? 앞은 못 보면서 미래는 다 보는 게 신기해. 마을 사람들은 길석을 신통방통한 점쟁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길석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귀를 기울이면 뭔가가 속삭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 능력은 대체 뭐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길석은 혼자 있을 때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냥 생기는 신통력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특별한 능력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어요. 똑, 똑, 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죠. 길석은 평소처럼 방 안에서 독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르르륵, 스르르륵.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뭔가가 서서히 기어가는 소리였죠. 길석은 귀를 더 기울였어요. 이 소리, 평소에 듣던 쥐나 고양이 소리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드드득, 드드득. 이번엔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뭔가 엄청나게 큰 놈이 마루 밑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내 눈은 어둡지만 욕망은 또렷하구나. 갑자기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길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가 사람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바람이 돌멩이 사이를 지나가며 내는 소리 같았어요. 누구냐? 어디 있느냐? 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주변은 고요했어요. 오직 빗소리와 자신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얼음장고 속에 들어온 것처럼요. 나는 수백 년을 산 구렁이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렸어요. 길석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까지 쓰던 신통력 모두 내가 준 것이지. 길석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 놀랄 것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켜봐 왔거든. 구렁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내 어미가 너를 벤 채로 산신령에게 빌 때 바로 그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것이다.
길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 말을 들으면 더 큰 힘을 줄 수 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8도의 운명까지 내다볼 수 있게 해주마. 그 말에 길석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더 큰 힘이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구렁이의 다음 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대신 대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 순간부터 길석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젊은 선비가 길석을 찾아왔어요. 점쟁이님, 제가 과연 급제할 수 있을까요? 그때 구렁이의 목소리가 길석의 귓속에 속삭였어요. 그는 이번에 장원급제할 것이다. 길석이 그대로 전하자 선비는 반신반의하며 떠났죠. 그런데 정말로 몇 달 뒤 그 선비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은 완전 난리가 났죠. 길석의 점이 하늘을 뚫는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구렁이는 길석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큰 예언을 해주겠다. 대신 소 한 마리를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길석이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길석은 결국 구렁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어요. 작은 타협이 더 큰 타협을 부른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소를 바친 후 길석의 점은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찾아왔어요. 길석 어른, 우리 아들 혼사 언제가 좋을까요? 올가을 단풍이 질 무렵에 좋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점쟁이님, 올해 보리 농사는 어떨까요? 장마가 일찍 끝나니 걱정 마시오. 대풍년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길석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혼사, 장사, 농사 뭐든지 척척 맞췄죠. 사람들은 길석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길석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곧 하늘의 뜻이야. 이제 우리 마을에도 진짜 성인이 나타났네. 길석 자신도 처음엔 기뻤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렁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자주, 더 가까이서 들려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길석아, 구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냉랭했어요. 이제 곡식도 가축도 부족하다. 내가 바친 소 한 마리로는 이 정도 신통력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거든. 길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뭘 더 원하십니까? 어느 날 밤 구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람의 피를 바쳐야 한다. 길석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길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거래한 상대의 정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마와의 거래가 무서운 이유예요. 처음엔 작은 걸 요구하다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걸 요구하거든요. 며칠 뒤 한 남자가 길석을 찾아왔어요. 옷은 너덜너덜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전형적인 도박꾼의 모습이었죠. 점쟁이님, 제발 좀 봐주세요.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도박으로 집도 논밭도 다 날렸어요. 이제 빚쟁이들이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제 앞날이 정말 막막해요. 길석은 그 남자에게서 절망의 냄새를 맡았어요. 술과 담배, 그리고 죽음의 냄새까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구렁이의 목소리가 귓속에 파고들었어요. 저놈을 잡아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간절했어요. 저놈의 피를 바치면 네가 100년을 더 살 수 있다. 어차피 며칠 못 가서 죽을 놈이다. 그냥 미리 가져오는 것뿐이야. 길석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그 남자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정말 닐이 가져오는 것일 뿐일까? 하지만 길석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도박을 당장 끊고 이 마을을 떠나시오. 안 그러면 사흘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남자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며 비웃고 갔어요. 길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다니. 그런데 정말로 사흘 뒤 그 남자는 빚쟁이들에게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소식을 들은 길석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왜 내 말을 어겼느냐? 그놈의 피는 내 것이어야 했다. 길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와 거래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 길석은 며칠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다니? 바로 그때 젊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점쟁이님,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제 아기가 자꾸 열이 나고 잘 먹지도 않아요. 제발 운명 좀 봐주세요. 길석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작고 연약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작은 손이 어머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길석이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순간이었어요. 구렁이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파고들었어요.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목소리가 전에 없이 냉혹했어요. 갓난아기의 순수한 생명력이면 내가 100년을 더 살 수 있다. 아니, 200년도 가능하다. 길석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기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거든요.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고 무고한 생명을. 여러분, 이 순간 길석은 선택해야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무고한 아기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구렁이는 계속 속삭였어요. 망설이지 마라. 어차피 병든 아이다. 며칠 못 가서 죽을 아이야. 그냥 미리 데려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길석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어요. 길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이 마을을 떠나시오. 당장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떠나지 않으면 아이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길석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묻지 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빨리! 어머니는 무서워하며 아이를 더 꼭 껴안고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길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도 알았죠. 어머니와 아기가 떠난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하지만 길석의 집 주변만은 이상하게 어두웠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르르르르. 집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기둥이 삐걱대고 지붕 기와가 떨어져 내렸죠. 내 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구렁이의 목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그때 길석은 느꼈어요. 거대한 뭔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스르르르륵. 거대한 구렁이가 길석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뼈가 부러질 것처럼 조여왔어요. 수백 년을 기다려서 찾은 완벽한 꼭두각시였는데 내 놈이 다 망쳤다. 구렁이의 분노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그 갓난아기 하나면 내가 1000년을 더 살 수 있었는데 내 놈 때문에 다 틀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길석은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정체를 알겠구나. 길석이 힘겹게 말했어요. 넌 점쟁이도 신도 아니야. 그냥 사람의 생명을 빨아먹고 사는 괴물이지. 사람의 목숨을 팔아서 오래 사는 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구렁이가 더욱 세게 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줬어. 그들의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게 산 거다. 그 믿음을 배신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게 낫다. 그 순간 번개가 치듯 모든 게 하얀 빛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너진 집터를 보러 갔어요. 남은 건 길다란 뱀허물 하나뿐이었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길석이가 본 건 정말 미래였을까? 아니면 뱀의 꿈이었을까? 그 후로 사람들은 너무 신통한 점쟁이를 조심하게 됐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쉬운 길, 빠른 성공, 신통한 능력,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특히 그 대가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도 거절해야 해요. 길석은 마지막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어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쉬운 길을 제안하는 구렁이를 만난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짜 값진 것들은 정당한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설화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